서울 한복판의 저녁 공기.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오늘은 영나의 개인전 오프닝 날. 갤러리 안에는 샴페인 잔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미소가 석양처럼 번졌다. 영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엔 조명이 내려앉고 눈빛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색감을 그릴 수 있다니. 진짜 천재야. 그 말에 고성이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딸 옆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그 미소 속엔 자부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완벽했다.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문 하나가 열리기 전까지 갤러리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섰다. 그의 손엔 하얀 장미 다발이 들려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구겨진 소매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비가 그를 막았다. 손님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떨렸다. 저 안에 제 딸이 있습니다.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경비가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손에서 꽃을 떨어뜨리고 말했다. 영나야. 아빠야. 그 한마디에 갤러리의 시간이 멈췄다. 잔이 멈추고 웃음이 사라졌다. 모두가 문 쪽을 바라봤다. 남자의 눈빛은 흔들렸고 하얀 장미는 바닥에서 부서졌다. 영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들리지 않아야 할 목소리가 들렸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가르며 흘렀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급히 걸어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모두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고성이는 낮게 말했다. 이 사람 누구야? 당장 내보내요. 남자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나한테는 단 한 명뿐인 딸이에요. 박진석이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고성이를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 숨이 막혀왔다. 경비가 남자를 끌어내며 문이 닫혔다. 남자는 절규했다. 영나야, 아빠가 왔다. 그 목소리가 유리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 순간 영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고성이는 억지로 웃으며 손님들에게 말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속 즐기세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내려놓았다. 공기 속엔 얼음이 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축하는 멈췄다. 음악이 꺼지고 조명이 희미해졌다. 자동차 안 고성이는 분노로 떨었다. 조수석에 앉은 윤재민은 말이 없었다. 어떻게 감히 그 자리까지 찾아왔어. 그녀의 손이 운전대를 치며 떨렸다. 윤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보고 싶었다. 그녀는 비웃었다. 보고 싶었다고.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망칠 뻔했어. 윤재민은 창밖을 보았다. 너무 늦었지만 딸에게 진실은 알려야지. 고성이는 외쳤다. 그 애는 너의 딸이 아니야. 윤재민은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서였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 영나는 내 딸이야.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봉투를 밀쳐내며 말했다. 그 애는 이제 재벌가의 딸이야. 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윤재민은 봉투를 내던졌다. 나는 돈이 아니라 내 딸이 필요해. 고성희는 얼굴을 돌렸다. 내일까지 생각해. 입 다물면 돈을 줄게. 얼마든지 줄게. 윤재민의 손이 떨렸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녀는 한 번도 모른다.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고 그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의 공기. 모두가 침묵했다. 박진석은 신문을 덮고 말했다. 어젯밤 그 남자 누구야?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깊어졌다. 그날 오후 그는 서재로 불렀다. 문이 닫히고 침묵이 흘렀다. 그 남자 누구야?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전 남편이에요. 진석은 손을 쥐었다. 그럼 영란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는 그의 딸이에요. 그 한 문장에 공기가 무너졌다.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엔 배신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 내 딸로 믿었어. 그녀는 울며 말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 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랐어요. 문 밖에서 성재가 그 말을 듣고 서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내 동생이 아니었다고. 그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고성이는 따라 내려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밤 강가. 영란은 혼자 있었다. 손에 쥔 핸드폰이 차가웠다. 수십 번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멈췄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흔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누구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모든 기억이 뒤섞였다. 그때 지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나야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영나는 울먹였다. 그 사람이 아빠래요. 지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아프지만 언젠가 꼭 와야 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이 되었다. 박진석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흩어진 서류와 깨진 잔 하나. 진석은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웃고 있는 아내와 아기 시절의 영나. 그는 속삭였다. 거짓도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5년 동안 쌓은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고성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그 사람만 지켜줘요. 그 말이 공중에서 흩어졌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복도 끝에서 성재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 가족은 뭐였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성재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으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동생이 아니면 뭐 어떤가.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영란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낯설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얼굴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뉴스 속보 알림이었다. 박영나 화가 친부 등장. 재벌가 출생 비밀.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웠다. KBS 앞 기자회견장. 윤재민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 딸을 되찾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외쳤다. 왜 이제서야 나타났습니까? 그녀가 유명해져서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9% 일치합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고성이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잔이 흔들렸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박진석 회장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아직 그 아이는 남아있다. 그녀의 속삭임은 눈물에 섞여 흘렀다. 영란은 작업실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쉬었다. 핸드폰 화면엔 수십 개의 메시지, 전화번호, 낯선 이름들.
그녀는 화면을 꺼버렸다. 세상이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혔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다. 눈앞에 캠퍼스가 흔들렸다. 손이 떨려 붓을 쥘 수 없었다. 그때 지환이 문을 열었다.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 내가 왔어. 영란은 울면서 말했다. 다들 나를 속였어. 나만 모르고 살았어.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말했다. 난 누구의 딸이지. 그는 속삭였다. 너는 너 자신이야.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창밖의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저녁이 되자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조용했다. 테이블 위엔 TV가 켜져 있었다. 화면엔 윤재민의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던졌다. TV가 꺼졌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25년 동안 내 딸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지?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미소가 흔들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을 감았다. 그 시각 고성이는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화장을 지우며 속삭였다. 오늘은 가면을 벗는다. 파운데이션이 묻은 화장솜이 쓰레기통에 떨어졌다. 거울 속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거짓이 나를 살렸고 진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렀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두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윤재민은 호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도시 불빛이 창문에 비쳤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갓난아기를 안고 웃는 젊은 시절의 성희. 그는 속삭였다.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빛이 번졌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의 저택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와 펼쳐진 신문 한 장. 박성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먼 곳을 바라봤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성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도 울고 있었다. 영란은 거리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스크를 썼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 사람 맞지 않아, 박영나.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윤재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말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녀는 의사에게 말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찾아야 해요. 그녀는 오래전 봉인해둔 서류를 꺼냈다. 입양 기록. 지워진 이름 하나. 지은호.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제 다시 그 이름을 찾아야 했다. 지은호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커피를 내밀며 웃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고성이가 들어왔다. 지은호는 놀라서 물었다. 이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고성이는 손을 떨며 말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날 오후 병원. 의사가 말했다. 두 사람의 조직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지은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은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응급등이 붉게 깜빡였다. 복도의 공기는 저마다의 기도를 품고 떨렸다. 윤재민은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희미하게 숨을 쉬었다. 손등의 핏줄이 가늘게 꿈틀거렸다. 의사가 말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고성이는 두 손을 모았다. 눈을 감고 한 번 더 숨을 골랐다. 지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망을 쓰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영란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유리 위로 자신의 눈물이 얇게 번졌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지환이 낮게 속삭였다.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슴은 쉬지 않고 흔들렸다. 수술실 앞에 신발들이 줄을 섰다. 각자의 발끝이 같은 곳을 향했다. 문이 열리고 들것이 지나갔다. 빛이 강하게 번쩍이며 사라졌다. 지은호는 수술대 위에 누웠다. 천장 등불이 연속된 별처럼 이어졌다. 마취사가 숫자를 세자 의식은 잔잔한 파도처럼 멀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붙잡았다. 누군가의 내일을 살릴 수 있다면. 대기실 시계가 느리게 걸었다. 의자는 차갑고 시간은 질겼다. 박진석은 손등을 감싸 쥐었다. 낯선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내렸다.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이라 불렀다. 그 호칭을 지우지 않게 해달라.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처음 배우는 기도였다. 성재는 창가에 서서 밤을 바라보았다. 동생이라 부르던 시간이 눈앞을 흘렀다. 피가 아니어도 우리는 가족이었다. 그 문장이 가슴속에서 다시 숨을 쉬었다. 고성이는 휴게실 싱크대에 찬물을 틀었다. 두 손을 적시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서 있었다. 미안해, 영나. 그녀는 입술로만 소리 없이 말했다. 너를 살리고 싶어서 너를 지우는 선택을 했구나. 그 고백을 오늘 해야 했다. 비로소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수술 경과가 전해졌다. 이식 혈류가 안정적입니다. 간호사의 말 한 줄이 새벽을 밝히기 시작했다. 대기실의 공기가 조심스레 풀렸다. 박진석은 안도의 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눈가가 붉어졌다. 성재는 의자를 밀고 앉았다. 그의 손에 힘이 풀렸다. 고성이는 가만히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어깨를 흔들었다. 영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 끝 유리창으로 걸어갔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유리 위로 따뜻한 빛이 번졌다. 영란은 손바닥을 유리에 댔다. 얼음 같던 밤이 녹고 있었다. 아빠, 잘 버텨줘.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분명히 새겨졌다. 회복실로 옮겨지는 시간이 왔다. 지은호가 먼저 깨어났다. 눈두덩이 살짝 떨리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간호사의 입모양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깜빡이며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였다. 몸의 한쪽이 휑하다는 감각이 천천히 전해졌다.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에게 내일을 건넸다는 확신이 익었다. 윤재민의 손끝이 반응했다. 눈동자가 느리게 떠올랐다. 불빛이 번져 들어오고 사람들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침대 머리맡에서 고성이가 서 있었다. 눈물에 젖은 미소가 떨렸다. 당신 살았어. 그녀의 입모양이 흔들렸다. 윤재민은 입술을 조금 움직였다. 고마워. 그의 시선이 옆으로 이동했다. 유리 뒤에서 영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왔다. 문을 살짝 열고 발끝으로 들어섰다. 아빠. 그 한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윤재민의 눈가가 젖었다. 미안하다, 늦게 와서. 영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두 손이 조심스레 맞닿았다. 미약하지만 확실한 체온이 번졌다. 그날 오후 지은호의 회복실. 창가로 햇살이 넓게 떨어졌다. 지환이 과일 주스를 들고 들어왔다. 괜찮아 보이네, 다행이다. 지은호는 웃었다. 조금 어지럽지만 마음이 편해. 영나가 조용히 다가와 인사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게 준 시간들이 더 많았어.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빛이 좋다. 오늘은 오래 기억될 것 같아.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빛을 그림에 담고 싶어. 박진석은 복도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발끝이 바닥과 닿은 감촉이 생생했다. 영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론이지, 언제나 그랬듯이. 영란은 옆에 앉았다. 나는 아빠의 딸이 맞지. 그는 짧게 웃었다.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 말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오랜 밤이 조금 물러섰다. 성재는 지은호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둘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오늘 형이 배운 게 있어.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가 가족이면 좋지만 끝까지 남은 마음이 가족이야. 지은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 마음을 나도 믿게 됐어. 둘은 악수를 했다. 낯설지 않은 온기가 손바닥을 채웠다. 저녁 무렵 고성이는 조용한 회의실로 갔다. 비서가 준비한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읽었다. 오래 미뤄둔 절차에 서명하는 순간이었다. 허위의 기록을 정정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바로잡고 자신의 책임을 법 앞에 세우는 서류였다. 비서는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을 남겼다. 펜 끝이 떨렸지만 선은 곧바로 나아갔다. 밤늦게 병원 옥상.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영라와 지환이 난간에 나란히 섰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지환이 물었다. 다음 그림은 뭘로 그릴 거야? 영라는 미소를 지었다. 빛이 시작되는 자리로. 그녀는 손바닥을 하늘로 펼쳤다. 새로운 색이 거기에 놓이는 기분이었다. 지환은 웃었다. 내가 그리면 세상이 조금 나아져. 둘은 말없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빛은 멀리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기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병원 로비가 아니라 작은 회견장이었다. 박진석이 단상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나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는 나의 딸이다. 앞으로도 변함없다.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이번엔 누군가의 얼굴을 찌르지 않았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며 박수 소리가 조용히 번졌다. 갤러리의 불이 다시 켜졌다. 한 달 뒤 영라의 신작 전시 오프닝. 이번엔 화려한 음악 대신 작은 현악이 잔잔히 울려 퍼졌다. 벽에는 새 연작이 걸려 있었다. 선이 단단했고 색은 깊었다. 그림 아래 작은 캡션 한 줄. 무너진 자리 위에 세운 산. 사람들은 오래 그림 앞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고성이가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더는 도망치는 그림자가 없었다. 박진석은 한 발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어깨가 편안히 내려와 있었다. 지은호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내딛었다. 작은 보폭이었지만 확실한 전진이었다. 성재가 옆에서 팔받침을 했다. 둘은 함께 웃었다. 지환은 전시장 출입구에서 동선을 살폈다. 영라의 시선이 잠깐 그에게 머물렀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충분하다는 약속 같았다. 피가 알려주지 못한 것을 시간이 알려주었다. 거짓이 가려둔 것을 용서가 꺼내주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씩 넘어졌고 그 자리에 서로를 세웠다. 가족은 태어나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마음이었다. 이제 나는 나의 이름으로 선다. 두려움 위에 올린 작은 산처럼 내가 그은 선이 떨릴지라도 끝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의 그림은 마른 뒤에도 남을 거다.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빛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다시 만난다.